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의 신임 총리는 한국인에게 꽤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여겨집니다. 우선 그는 극우주의자 아베 전 일본 총리와 대척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에 관한 역사관이 아베와 다릅니다. 아베는 그 일본 내에서도 이 조선 말기에 정한론, 한반도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의 이 일종의 근거지가 됐던 일본의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도 그 야마구치 현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미우라 공사, 그 사람도 야마구치 현 출신이었습니다. 아베는 그런 어떤 극우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만주에서 이 생체 실험을 자행을 했던 731 부대, 그 73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힌 비행기에 올라타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식의 어떤 정신적인 만행을 저지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칼럼으로 아베의 그 731 비행기 탄 사건을 맹렬하게 제가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인에게 이 이시바 시게루가 호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베와는 정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침략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못 잊는다라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이 쓴 이 보수 정치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일종의 자서전이죠. 여기서 일단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했습니다. 이란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 윤 정권이 한국 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가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그는 즉답을 하지 못했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일본군이 일종의 공포 지배를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할 때 초기엔 3.1운동 전까지 했던 무단정치, 헌병정치, 헌병통치 이거하고 비슷했죠. 그래서 공포지배를 해서 주민을 중화계, 그러니까 중국인, 말레이시아계, 말레이 반도에 싱가포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계, 이민을 온 인도계로 나눠서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국민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갈등과 분리 속으로 몰아 넣은 것이죠. 디바이드 앤 룰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문화와 언어, 제도 및 군대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합병이 얼마나 상대국 국민의 긍지와 아이덴티티에 상처를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는 일본, 한국의 진짜 신뢰관계는 세울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영토, 위안부, 징용공 등 양측 주장에 큰 차이가 있는 과제가 많은 것, 역사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패전 후에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베와는 정반대의 어떤 이 합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사죄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역사관을 이란 관계에 적용을 하고, 똑같은 역사 의식을 가지면서 미래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맞장구를 치고, 자, 그렇다면 이시바 시게루가 앞으로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첫째, 한국 내에서 이 이재명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반일 선동,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을 외놈이라고까지 지칭을 하는 이 극렬한 반일 선동의 근거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협력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의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떤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꼬이고 있는 전국의 실타래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반환점을 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급변 사태입니다. 지금 북한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2년 반 내에 어떤 급변 사태가 터져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급변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미 사실상의 흡수적 평화통일을 천명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고 탄탄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한반도의 상황 관리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북한의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려고 덤벼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일정의 세력 대결을 벌여서 미래의 한반도를 바람직한 방향, 한국의 유리한 통일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그 노정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중요한 지원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시바는 그 자서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한국에서 좀 더 탄탄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안목, 그런 것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지원군이 될지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